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자유총연맹에서의 연설이 난리지요. 이 연설로 촉발된 구구 일배 정치와 앞선 수능 사태에서 나타난 특수부 기획 정치를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어준 총수는 이렇게 발언했지요.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이번 수능 사태인데,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패턴을 보면 어느 날 특정 사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붙는다. 감찰, 감사, 수사, 영장, 기소, 이게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등장하지요. 그 범인을 잡은 위대한 윤석열,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게 패턴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특수부 기획수사의 방식인 거예요. 범인을 딱 정해놓고 언론 통해서 바람을 잡고, 그리고 누군가 고소고발하고, 그리고 검찰이 마치 그때 처음 알았다는 듯이 나서고, 그래서 비리를 척결하는 정의의 사도, 이게 이제 특수부 수사 방식이거든요. 기획수사와 똑같아요. 대통령이 모의고사 어렵다 그러면서 결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결탁은 범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전지전능한 전문가 행세를 합니다. 오늘 다 알아요. 수능에 대해서. 6월 모의고사가 어려웠다. 이런저런 문제를 내면 안 된다. 대단한 전문가인 양 막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갑자기 경질이 되지요. 그리고 원장이 날아가지요. 그리고 기관 감찰이 시작되지요. 이제 범죄가 나올 차례지요. 결탁은 범행이 나와야 되잖아요. 요즘 학원가 압수수색 시작했지요. 범인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범인을 이제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런 구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시험 문제를 자기는 쉽게 내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학원가로 달려가게 만들었다. 사교육의 주범들, 학원가. 그 학원가의 주축은 운동권. 운동권에 배우는 민주당. 고로 민주당은 사교육비의 주범. 그런 사교육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해내는 윤석열. 사교육을 줄여주는 고마운 영웅. 이게 윤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첫 순간부터 이제 실패를 한 거지요. 왜냐하면 이 기획을 한 자들은 교육을 쥐뿔도 모르거든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 어떤 사안에 꽂혔을 때 그것을 사실로 단정하고 전제하여 마치 기획수사를 하듯 거기에 맞춰가는 국정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사안을 보는 시각, 가치관, 이념이 구글배의 인식구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김종대 의원은 경의 자유총연맹 연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갇힌 세계에서 사실과 환각을 구분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이 현안보 체계가 미국이 한반도에 자동 개입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 큰일이다. 미국은 그 어떤 조약과 협정에서도 한반도 자동 개입을 명기한 적이 없다. 단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서 각자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개입한다고 한 것이 전부다. 국내법 절차라는 것은 미국의 경우 선전포고권이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자동 개입이니 인계철선이니 하는 말들은 군인들조차 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미국을 절대적 권능으로 믿다 보니 이런 착각이 생기는 거다. 게다가 유엔사 해체를 누가 주장했던 적이 있나? 유엔사 강화라는 아이디어는 오히려 진보 정권에서 번성했다. 내 기억으로는 2005년에 당시 파월벨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였고, 그 이후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가 구체화될 때마다 유엔사 강화 논리는 항상 동반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적도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주한미군은 균형자라며 통일 이후에도 중국의 강압에 대비하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발언도 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윤 대통령의 자유이지만 종전선언이 한반도 공산화로 연결되는 반국가 세력의 책동이라는 진단은 병리적 망상이다. 앞으로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선동이 더 확대될 거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대통령이 저러니까 우리 사회 내에 간첩을 색출하겠다는 정권 돌격대들이 활개칠 거다. 그 꼬락서니를 봐야만 하는 국민들의 정신도 피로해질 것이다. 아무래도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놔두면 저 병은 깊어진다. 의심과 증오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초라한 권력자의 몰골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영배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반국가 세력 출신 대통령의 무면허 운전. 무섭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말입니다. 이건 숫제 협박인데요. 기시감에 치가 떨립니다. 과거 독재 세력들이 궁지에 몰리면 써먹던 비열한 국민전환 카드니까요. 의도는 뻔합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모두 옥죄겠다는 겁니다. 반윤석열은 곧
반국가라는 무지막지한 선언입니다. 본격 공안 통치의 신호탄인데요. 불발탄이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여기저기 실수가 터집니다. 공안놀이에 심취한 나머지 심란한 자기 부정을 하는 거라서요.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인 전임 정부에서 검사로 일했잖아요.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까지 지냈는데 그때는 대체 뭘 했을까요? 나라의 이익에 반하는 이들을 단죄하는 것이 역할이었을 텐데 그때는 그냥 내통하고 묵인한 겁니까? 그때는 반국가 세력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말일까요? 심란한 무면허 운전이네요. 반국가 세력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주권자 시민도 하루아침에 반국가 세력이 되고만 셈입니다. 온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한 대통령, 그동안 대통령 함양미달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번 망언은 최고봉입니다. 저렇게 자기 부정을 하면서 나는 무자격자요 라고 외치다니 이게 무슨 망동인지 동네 부끄러워서 원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익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시민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제 타격으로 북한을 멸망시켜야 한다고 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들고 사진을 찍는 정도의 수준을 가진 윤석열이니 그의 말에 정치적 해석을 붙일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왜 이처럼 거친 용어를 사용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을 하며 유난히 고개를 좌우로 강력히 흔드는 것을 보아서는 윤석열이 쫄았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음을 감지한 것이지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간 길이 자신의 길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겁이 많고 쫄아서 허세를 부린 겁니다. 독재 권력은 대체로 시민이 나서서 몰아내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무너질 조짐을 보입니다. 윤석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경이 노래하고 선물도 받아오는 그토록 떠받는 혈맹의 미국은 어떨까요? 조옥은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 불러 그럼 미국 116대 국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던 51명의 미국 하원들, 117대 국회에서 종전선언 포함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던 45명의 하원 의원들, 118대 국회에서 종전선언 포함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던 32명의 하원 의원들도 반국가 세력이란 말인가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반정부도 아닌 반국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핫한데요.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는 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국가는 법률에 있는 용어입니다. 정확히는 반국가 단체라는 용어가 있지요. 국가보안법 제1조 1항.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항. 이 법에서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반국가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개념입니다. 판례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 단체를 일관되게 북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 정권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건 북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문재인은 반국가 단체의 수괴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협치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정권에게, 국민의힘에게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협치 참 잘 되겠습니다. 그래도 협치, 역풍 주장하는 정치인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살 길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민주주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화와 협치는 가능한 상대와 하는 겁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반국가 세력으로 꽂힌 것이고 그것에 짜맞출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니 아귀가 딱 떨어지는 인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가운데 70% 이상의 국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른다 라고 발언했고, 공무원 인재개발연구원 원장 내정자는 문 대통령에 대해 군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이다. 군인들이야 코로나로 죽어나가든 말든 마스크를 벗겨서 실험해보라는 말이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좌파들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다음 그를 전설로 다시 우상화시켜서 재탄생을 시키고 국민들에게 표를 받아낸 것,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발언했지요.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일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며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정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다. 민족 통일이 아닌 체제 통일을 해야 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선 판사들이 반일 종족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법률 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는 볼 수 없는 판결문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실은 필요 없다 이거지요. 이게 반국가 세력이라면 반국가 세력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 사태에서 드러난 특수부 기획 수사식의 국정 운영과 991배식의 정치가 결합을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반민주, 독재, 구구 세력이 운영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니 대한민국을 이젠 구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